오늘은 KBS 일일 드라마 친밀한 리플리 84회 예고를 바탕으로 지금 판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다음 회에서 무엇이 터질지 예고와 분석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싸움은요, 겉으로는 공난숙과 김태석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큰 전쟁입니다. 혈통 권력 진태석 라인과 실무 권력 김태석 라인의 전면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진태석은 주인이고 김태석은 관리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관리인이 주인을 밀어내려는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83회에서 확 터졌죠. 공난숙이 김태석 회사의 지분을 뒤에서 조용히 몰래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태석이 그걸 알아챘어요. 여러분, 지분 전쟁이 시작됐다는 건 이제부터는 말싸움이 아니라 숫자로 목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1%, 내일은 3%, 모레는 5%. 이게 쌓이면 회장 자리도 흔들리고 사람도 갈리고 편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83회에서 더 무서운 게 하나 날아왔죠. 바로 차정원 쪽에서 보낸 한 장의 서류. 내용 증명. 72시간. 여러분, 내용 증명은요, 받는 순간부터 상대 머릿속에 타이머가 돌아갑니다. 답할 건지, 무시할 건지, 역공할 건지, 아니면 증거를 없앨 건지. 그런데 84회 예고를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엔 돈도 서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등장합니다. 증거, 그리고 카메라. 몰래 카메라가 나온다는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오래 지켜봤다는 뜻이고, 누군가는 오래전부터 끝장을 낼 준비를 해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84회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됩니다. 공난숙이 판을 뒤집으려는 순간 누군가가 증거를 꺼내든다. 자, 이제 84회 예고 흐름을 핵심 세 가지로 잡아보겠습니다. 첫째, 공난숙이 건양가로 쳐들어갑니다. 다짜고짜 밀고 들어가요.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요, 공난숙이 지금 밖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밖에서 할 수 있는 건 지분이고 돈이고 사람 포섭입니다.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간다? 그건 안쪽에서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장면은 보통 둘 중 하나입니다. 내 카드가 더 세서 들어간다. 혹은 내가 급해져서 들어간다. 공난숙은 늘 강해 보이지만 지금은 사실 시간이 공난숙 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지분 매집은 들켰고 72시간은 흐르고 있고 김태석은 이제 가만히 당하는 타입이 아니니까요. 둘째, 진세훈이 사무실에서 몰래 카메라를 발견합니다. 여기서부터 공기가 달라집니다. 몰카가 있다는 건요, 누가 누구를 감시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왜 찍어야 했는지의 문제예요. 그 카메라는 그냥 설치된 게 아니에요. 찍어야 했던 장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누군가를 무너뜨린 장면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 몰카는 누가 설치했을까? 공난숙일까? 김태석일까? 아니면 둘이 싸우는 사이 제3자가 이미 판을 먹고 있는 걸까? 이 드라마는 늘 그렇습니다. 둘이 싸울 때 가장 크게 먹는 건 세 번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진세훈이 몰카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83회에서 시작된 내용 증명 72시간이 훨씬 더 무서워집니다. 이제는 서류로 압박하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박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72시간 안에 답이 없다? 그럼 다음은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답할 수 없는 장면을 공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셋째, 차정원이 한혜라 그리고 주하늘과 함께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 장면은 짧지만 의미가 큽니다.
차정원이 혼자가 아니라는 선언이에요. 차정원은 이제 감정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팀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누가 전면에 설지, 어떤 카드를 먼저 깔지, 72시간 뒤에 무엇을 터뜨릴지, 이제는 개인전이 아니라 조직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고 흐름에서 결정적인 뉘앙스가 하나 나옵니다. 김태석을 끌어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카드. 여기서 84회의 핵심은 이거예요. 카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카드를 누가 쥐고 있느냐입니다. 저는 후보를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지분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카드죠. 지분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공란숙이 얼마나 샀는지, 누구 명의로 샀는지, 어디까지 잠식했는지, 이게 공개되는 순간 김태석의 실무 권력은 흔들립니다. 두 번째는 서류입니다. 차정원 쪽에서 보낸 내용 증명 72시간의 진짜 목적일 수 있어요. 내용 증명은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는 공식적으로 경고했다를 남겨 이후 조치를 정당화하는 장치가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파괴력 큰 후보는 영상, 바로 몰래카메라입니다. 몰카는 단순히 불법이라서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이 찍혔느냐가 모든 걸 바꿉니다. 뇌물일 수도 있고, 협박일 수도 있고, 비자금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의 정체를 뒤집는 장면일 수도 있어요. 만약 그 영상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권력 구조 자체를 깨는 내용이라면 지분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한 방에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84회가 단순히 지분 싸움의 연장이 아니라 증거 싸움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진세훈이 있습니다. 진세훈이 몰카를 발견했다는 건 진세훈이 이제부터 말로만 흔들리는 인물이 아니라 선택을 해야 하는 인물이 됐다는 뜻입니다. 누구 편에 설지, 누구를 배신할지, 아니면 자기 살 길을 위해 무엇을 넘길지, 여기서 다시 가장 중요한 구조를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이 판은 이렇게 나뉩니다. 혈통 권력 진태석 라인. 진태석은 집안의 권력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혜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후계자 진세훈이 있습니다. 반대편은 실무 권력 김태석 라인. 김태석은 계열사를 쥐고 돈과 지분과 사람을 움직이는 운영 권력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파고드는 외부 세력. 바로 공란숙입니다. 지금 공란숙은 김태석을 흔들며 판을 먹으려 하고 김태석은 공란숙을 막으며 실무 권력을 지키려 하고 그 틈에서 진태석 라인과 진세훈은 누가 진짜 주인인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영채가 중요해집니다. 주영채는 단순히 딸이 아니라 공란숙이 건양가를 흔들기 위해 심어둔 카드이기도 하고 동시에 건양가 쪽에서 보면 언제든지 균열이 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주영채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공란숙의 공격이 더 날카로워질 수도 있고 반대로 공란숙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주하늘도 마찬가지예요. 주하늘은 감정선으로만 보면 연인처럼 보이지만 판 전체로 보면 정보와 선택을 쥔 인물입니다. 주하늘이 무엇을 알고 있고 주하늘이 누구를 지키려 하고 주하늘이 어느 순간 누구의 손을 놓는지 그 순간마다 차정원의 정계도 공란숙의 정계도 진세훈의 정계도 다 같이 꺾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84회 예고는 이렇게 끝으로 달려갑니다. 공란숙은 건양가로 들어간다. 진세훈은 몰래 카메라를 발견한다. 차정원은 한혜라와 주하늘과 함께 움직인다. 그리고 누군가의 머릿속에 한 문장이 뜹니다. 김태석을 끌어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카드.
여기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남습니다. 그 카드, 지금 누가 쥐고 있나? 공난숙일까? 차정원일까? 진세훈일까? 아니면 둘이 싸우는 사이 제3자가 이미 들고 있는 걸까? 저는 엔딩이 이렇게 끊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진세훈이 몰래 카메라를 손에 쥔 채 멈춰서고 누군가가 조용히 말합니다. 그거 내가 찾던 거야. 그 순간 화면이 꺼지고 우리는 85회를 기다리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지분 전쟁이 아니라 서류 전쟁도 아니라 증거 전쟁입니다. 누가 먼저 공개하느냐? 누가 먼저 터뜨리느냐? 누가 먼저 상대를 사회적으로 끝내느냐? 84회는 그 전쟁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